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화가 안 나는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 비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해볼까요? 이런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욕을 들으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못생겼거나 뚱뚱한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이나 비난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욕을 들어도 그래,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해 라고 동의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남의 비난에 화가 나는 것은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타인의 무시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와 무시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자기 존중감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중의 기본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서 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 근력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쌓이면 내 내면에 사랑받는 느낌이 촘촘히 짜여집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겪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마음대로 나를 어쩌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선생님, 저는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 같아요. 선생님, 저는 바닥에 밟혀 죽은 바퀴벌레 같아요 합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책하지요. 나중에 자아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며 세상과의 이별을 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자살 충동은 쓰레기 같은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멘탈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에너지가 다한 것 같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의 근력이 형편없이 약해졌구나. 지금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 시기이구나 하며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보고 천재 아니냐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는 정말 똑똑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보같이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하면서 화를 내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기복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받는 칭찬이 마약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서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정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정이라는 허황된 기준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대학원은 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배우자는 구해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런 집에서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적어도 우리 애 정도라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내 아이라면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 정도는 만나야 하고, 부모의 이런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면 자녀는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녀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똑같이 대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인정욕구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돌봄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남들이 알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아파트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자동차는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효용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행을 가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정 중독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을 고를 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부러움이나 인정이나 칭찬과 감탄을 염두에 두시나요? 그런 판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시가 두렵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특정 다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만 있지. 진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비난이나 무시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튼튼해지고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변명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 행동이나 내 선택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렌지는 많이 보셨을지라도 오렌지 나뭇가지는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심한 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오렌지 나뭇가지 같으니라고. 자, 이 욕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보다 훨씬 심한 욕입니다. 나뭇가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식물에다가 생긴 것도 거칠고
맛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욕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렌지 나뭇가지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렌지 나뭇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오렌지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별 이상한 놈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에 불과한데 심지어 황제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이나 욕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에 뿌린 잉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허공이고 비난이 잉크입니다. 허공에다가 시커먼 페인트를 뿌려보세요. 결코 허공을 검은색으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공이 존재하지 않나요? 허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저 잉크는 허공을 물들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허공의 잉크를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고 붙잡아 둡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욕을 했구나. 고마워, 인정해. 앞으로 계속 꺼내보면서 담아둘게. 기억할게. 그렇게 점차 우리 마음은 검은색으로 분노와 괴로움으로 물들어 갑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검은 잉크도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에게 향하는 비난과 욕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전부 오렌지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우리 사회입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관계적인 면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대한민국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내 와이프라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이라 하지요.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이기에 다수가 하는 거라면 나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대한민국을 두고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즉,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더 높은 사람의 인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확립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칭찬보다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달게 받고 부장님의 칭찬보다 상무님의 칭찬을 좋아하지요. 인정투쟁이란 결국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탄을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감탄할 수 없으면 타인도 나를 감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업과 무관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활동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가수의 콘서트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는 일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자신이 직접 하는 활동입니다. 춤을 추는 것이나 글을 쓰는 일이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 낚시를 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과 무관해야 하는 걸까요? 능력을 펼치지 않아도 괜찮은 분야에서 문화를 누림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언제나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서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감탄의 지경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눌러서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일과 무관한 분야를 선택하는 걸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다 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활동에서는 경쟁이라던가 순위라는 게 거의 무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리랑을 쳤어요. 그런데 나의 연주 실력은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 1억 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동안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없었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어렵고 복잡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세요. 내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화가 안 나는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 비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해볼까요? 이런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욕을 들으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못생겼거나 뚱뚱한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이나 비난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욕을 들어도 그래,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해 라고 동의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남의 비난에 화가 나는 것은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타인의 무시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와 무시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자기 존중감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중의 기본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서 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 근력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쌓이면 내 내면에 사랑받는 느낌이 촘촘히 짜여집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겪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마음대로 나를 어쩌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선생님, 저는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 같아요. 선생님, 저는 바닥에 밟혀 죽은 바퀴벌레 같아요 합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책하지요. 나중에 자아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며 세상과의 이별을 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자살 충동은 쓰레기 같은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멘탈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에너지가 다한 것 같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의 근력이 형편없이 약해졌구나. 지금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 시기이구나 하며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보고 천재 아니냐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는 정말 똑똑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보같이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하면서 화를 내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기복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받는 칭찬이 마약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서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정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정이라는 허황된 기준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대학원은 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배우자는 구해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런 집에서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적어도 우리 애 정도라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내 아이라면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 정도는 만나야 하고 부모의 이런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면 자녀는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녀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똑같이 대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인정욕구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돌봄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남들이 알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아파트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자동차는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효용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행을 가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정중독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을 고를 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부러움이나 인정이나 칭찬과 감탄을 염두에 두시나요? 그런 판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시가 두렵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특정 다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만 있지. 진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비난이나 무시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튼튼해지고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변명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 행동이나 내 선택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렌지는 많이 보셨을지라도 오렌지 나뭇가지는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심한 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오렌지 나뭇가지 같으니라고. 자, 이 욕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보다 훨씬 심한 욕입니다. 나뭇가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식물에다가 생긴 것도 거칠고 맛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욕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렌지 나뭇가지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렌지 나뭇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오렌지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별 이상한 놈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에 불과한데 심지어 황제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이나 욕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에 뿌린 잉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허공이고 비난이 잉크입니다. 허공에다가 시커먼 페인트를 뿌려보세요. 결코 허공을 검은색으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공이 존재하지 않나요? 허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저 잉크는 허공을 물들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허공의 잉크를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고 붙잡아 둡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욕을 했구나. 고마워, 인정해. 앞으로 계속 꺼내보면서 담아둘게. 기억할게. 그렇게 점차 우리 마음은 검은색으로 분노와 괴로움으로 물들어 갑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검은 잉크도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에게 향하는 비난과 욕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전부 오렌지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우리 사회입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관계적인 면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대한민국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내 와이프라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이라 하지요.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이기에 다수가 하는 거라면 나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대한민국을 두고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즉,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더 높은 사람의 인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확립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칭찬보다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달게 받고 부장님의 칭찬보다 상무님의 칭찬을 좋아하지요. 인정투쟁이란 결국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탄을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감탄할 수 없으면 타인도 나를 감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업과 무관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활동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가수의 콘서트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는 일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자신이 직접 하는 활동입니다. 춤을 추는 것이나 글을 쓰는 일이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 낚시를 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과 무관해야 하는 걸까요? 능력을 펼치지 않아도 괜찮은 분야에서 문화를 누림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언제나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서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감탄의 지경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눌러서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일과 무관한 분야를 선택하는 걸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다 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활동에서는 경쟁이라던가 순위라는 게 거의 무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리랑을 쳤어요. 그런데 나의 연주 실력은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 1억 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동안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없었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어렵고 복잡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세요. 내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